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비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뭐 장 마치기 아직까지 1시간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제가 또 학교 강의가 있어서 미리 좀 방송 올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이 2차전지 변동성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사실 조금 더 길게 쓴다면은 2차전지의 의미 없는 변동성 이렇게 적어놓고 싶네요. 간밤에 이제 구글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아니죠,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뭐 2차전지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기사도 보겠지만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각국에서 지금 이제 보조금들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를 장착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매년 그 성능이 5%씩 줄어들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를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적이 그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이제 그 중국산 저가 이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전부 다들 이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주당 200달러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 잠깐 보면 예, 코스피 지수 29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금지 그걸로 인한 변동성은 1달러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396억 샀고 그 다음에 기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도 다시 2원 10전 올라서 1327원 20전에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중립 구간으로 들어갔다. 외국인 매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적극적인 매수 이외에는 다 악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보였던 이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전기전 쪽에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좀 깨름직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는 뭐 월봉, 주봉, 그다음에 일봉 이런 걸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다 2차전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LNF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 상승률 상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테마주들 움직임도 뭐 특별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환경, 풍력 단조, 자동차 경량화, 통신 장비, 화력발전 기자재, 폐기물 처리 등등등등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승 하락 보면은 코스피에서 상승이 688, 하락이 194.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1324, 1, 2, 3, 4네요. 하락이 340개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예탁금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 신용이 조금 돌아서는군요. 미수는 노이즈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국제 유가는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 쪽의 타이트함,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감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들도 좀 올라왔고 오늘 이제
CPI 나옵니다. CPI. 지금 예상치, 근원 CPI가 예상치 4.1인데, 뭐,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범위 2%대는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시장에서 환호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오늘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뉴스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달러 밑으로는 안 간다. 변동성 커진 테슬라, 개미는 줍줍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줍줍. 정말 경박스럽게 기자란 놈들이 하긴 요즘은 기자들이 다 경박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테슬라 주식을 1억 달러 넘게 순매수했다. 테슬라가 지난달 중순 급락한 이후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수 기회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10월 한 달까지만 하더라도 1억 9천만 달러를 사들이면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들였었는데 지금도 뭐 많다는 거죠.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가 매수를 내린 투자자들이 대거 이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중순 250달러 중반대에서 며칠 만에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10월말 한때 190달러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200달러를 이제 바텀 라인으로 이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의 장점들만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단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놈들이 이러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자본 회수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차전 이 공매도 전면 금지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돈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우려를 이런 이제 기사를 가지고 이제 마사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급격한 엑소더스 가능성은 낮다. 예. 아니 이게 자기네들이 이걸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특히 과거에 1차, 2차, 3차 때 여기는 금융위기 때고 여기는 유럽 재정위기 때고 또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저기 그 공매도 금지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워낙 저기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근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는 예,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뭘 저기 그 케이스가 다른데 이렇게 저기 그 열심히 빨아주면 진짜 똥구멍이 다 헐게 생겼습니다. 하도 빨아가지고. 어찌됐든 케이스가 다르다. 그래서 뭐 물론 돈이 안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케이스가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해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량이 넉 달째 늘었는데 이게 이제 M2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저축성 그 자금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뭡니까 M2 잡히는 그런 그 상품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돈들이 굉장히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작은 그 듀레이션이 짧은 쪽으로 그리고 현금화가 쉬운 쪽으로 그렇게들 온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지금 위험 회피 성향이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돈풀기에 N캐리 몰렸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N캐리니까 N화로 대출을 일으켜서 그 싼 저기 그 N화로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을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N화가 33년 내 최저에 근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달러엔 환율이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 BOJ의 돈풀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서 금리 차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한 탓이다. 일본 당국은 연일 구두개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엔저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다. 이게 결국 이제 아베노믹스의 그 부작용이죠. 세상에 돈을 풀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 달러화도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위를 잃게 되겠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뭐 유로라든지 그렇죠 엔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뇨리티 이펙트를 저기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역으로 저기 그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이때 이제 엔화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엔화 저기 예금에 돈들이 많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누구도 그 향배를 알 수는 없죠. 저는 그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살짝 저기 그 경기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자빠지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다. 뭐 중장기적으로 10년씩 뭐 20년씩 투자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이 일단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 변동성은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펀더멘탈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살펴야 되는 것은 그 연말 그 쇼핑 시즌 뭐 돈들이 없어서 쇼핑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 그 쇼핑 시즌이나 아니면 이제 연말을 그 겨냥한 산타 랠리 그리고 내년에 제뉴얼 이펙트 이런 쪽 1년에 이제 기대가 있는 쪽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되 중요한 것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단기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주식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중이었지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